네이버 블로그를 좀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이웃 새 글이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블로그의 요 첫 번째 메뉴는 이웃 새 글인데요. 요 위쪽에 모먼트라는 게 보이시죠? 이 모먼트는 내 블로그 이웃들이 올린 모먼트가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동그라미는 그 블로그 주인의 그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거고, 이 네모 요 안에는 모먼트를 이제 작성하신 그 모먼트가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모먼트를 작성할 때 누르거나 만들기를 누르는 거고요. 한번 모먼트를 제가 터치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영상하고 글을 적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메뉴가 모먼트라고 해요. 주위를 그냥 둘러서 찍으셨네요, 이분은. 자, 이분은 이렇게 벽화마을 가셔서 모먼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 모먼트를 하나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올리시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아마 사진들과 동영상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을 짧게 짧게 올려서 이렇게 꾸며 놓으시기도 했고, 저기 누르면 이제 그 해당 블록으로 넘어가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요 짤막짤막한 게 그 모먼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분 거를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럼 넘겨보면은 이분께 이렇게 요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블로그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아마 제 블로그 이웃 중에 러블리솜이라는 분이 아마 로이즈 캔슬링 뭐 체험단 모집 글을 올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불호닷컴에서 뭔가 또 글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뭐 러블리송이 좀 많이 올리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뭐 2시간 전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글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눌러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글을 공유할 때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글을 눌러보겠다면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그 블로그 이웃의 글을 들어가셔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웃이 있다면 여기에 내 이웃 글이 뜨겠지만, 현재 이웃이 없는 상태라면 이웃 글이 뜨지 않고 아마 네이버에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 사람들 글이 뜰 겁니다. 자, 모먼트는 설명했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 부분을 누르면 모먼트를 만들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사진을 직접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모먼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런 표시가 앨범이에요. 그래서 앨범,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이런 사진 하나 올린다고 쳐볼게요. 얘는 빼고 이렇게 여러 개 올릴 거면 여러 개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하면요, 이게 이제 모먼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스티커, 아까 뭐 장소라든지 내 블로그를 붙여서 해당 블로그 포스팅이 있으면 그 포스팅을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무거나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URL을 넣어서 링크를 연결하면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해당 링크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글씨 적을 때 이렇게 그냥 적었는데 이건 정렬 방식이고요. 요거는 색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 건지, 글자 모양
그래서 다양한 이런 모양 중에서 나타내고 싶은 모양을 고르고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글씨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낙서. 그죠? 요거는 동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 이게 만약 동영상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맞추는 거고요. 요거가 필터. 그래서 스타일을 주거나 필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달달 효과나 뭐 로맨틱 효과 같은 효과를 둘러주시면은 이런 식의 어떤 효과가 적용돼서 보이고요. 확인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아까 제가 여러 개 골랐으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간단하게 그냥 효과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얘는 뭐 감자빵이었으니까 감자빵이란 글씨는 뭐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싶고 얘를 끌어서 이 위치에다 놓고 싶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가지고 나머지 것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요. 간단한 내용과 태그 넣고 등록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등록.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이렇게 적으면 등록 버튼 이제 활성화됐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 모먼트가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를 등록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먼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적었을 때 블로그의 글을 사람들이 검색해서 눌러보는 거가 가능한데 이 모먼트는 블로그 이웃들의 글이 보이는 위치에서 블로그 이웃이 글을 적은 지 좀 되면은 블로그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블로그 이웃 글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모먼트는 상단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모먼트는 예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라서 만든 게 모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모먼트는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일단은 궁금하실 거라 지금 잠깐 보여드리느라 들어갔고요. 등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지라 그냥 취소할게요. 자, 어쨌든 등록하시는 방법 대략 알겠죠? 그렇게 넣는 게 이런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요 옆에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추천이라 해서 내가 관심 주제를 선택하면 그 관심 주제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알아서 네이버에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그냥 모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블로그 작성이라서 좀 이따 보고 요 옆에 이 종 모양이 알림인데요. 블로그에서 이제 알림이나 활동에 대한 알림을 말해요. 누가 뭐 내 블로그에 공감을 했다든지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올려서 알려주는 곳이 알림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사람 모양을 눌러보면요. 내 블로그의 모양 이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요. 저번에 블로그 커버를 모바일 앱에 커버를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이제 오늘 몇 명 들어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고 홈 편집에 가보면 여기 있는 이미지나 커버 이미지 그리고 블로그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 홈 편집에서 커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블로그의 커버 모양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꾸며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외부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숨겨서 다시 소개를 해 볼게요. 자, 일단 다 숨겨놨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플러스랑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이게 요소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이제 요소 간에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요소를 추가할 블록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소개를 먼저 넣겠다. 그럼 소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소개가 들어와요. 이 소개는 블로그 글에 소개를 적은 게 뜰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연락처 정보나 아니면 주소 정보를 넣게 되면은 누군가가 모바일에서 내 전화로 바로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비로 내 어떤 장소를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장소가 있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채널. 요거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외부 채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련된 채널들을 여기서 켜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 주소를 여기다 작성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에 들어온 사람이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게 바로 여기 유튜브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의 채팅방 URL을 연결하거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의 그 채널 URL을 집어넣어 놓게 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 채널로도 넘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시는 분은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다른 사이트가 있는 분은 사이트의 주소를 넣어서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채널들을 연결한 후에 적용을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채널들의 주소가 하단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온 사람들이 다른 그 내가 마케팅하고 있는 채널들도 같이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마저 좀 더 설명할게요. 다시 이번에는 인기글 대표글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인기글 대표글이라는 거는 일단 인기글은 뭐냐면요.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인기글로 뽑아주는 게 인기글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대표글은 사람들이 인기를 가진 글 말고요. 내가 앞에다 띄우고 싶은 글들을 대표글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글 관리로 가면은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에 글을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잠깐 제가 넣어놓은 걸 삭제해 볼게요. 자, 글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내가 앞에다 띄우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추가를 해서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석삼자를 눌러서 끌어서 이렇게 바꾸면 내가 공개글을 최대 10개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 공개글의 순서를 설정해서 확인하면은 그 순서대로 사람들한테도 대표글이 또 보여지게 되니까 내가 주로 띄워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글은 대표글에다가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글도 보이고 인기글도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적용을 하면은 이 밑에서 처음에 볼 때 대표글이 보이고 여기 인기글을 누르면 인기글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물론 눌러보면은 그에 해당하는 게시글로 넘어가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모먼트. 이건 이제 내 모먼트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모먼트를 보여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넣을 분은 넣으셔도 되겠죠.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넣고 싶으신 분은 이런 모먼트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링크 주소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의 메인에서 보여지고 싶은 것들을 모먼트로 좀 제작을 해놓고 링크 주소를 걸어서 해당 블로그로 연결이 되게 한다든지 해당 그 포스팅으로요.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스타그램의 하이라이트처럼요. 그 다음 외부 채널 글. 요거는 뭐냐면 포스트를 쓰시는 경우예요. 근데 포스트까지 쓰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네이버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는 블로그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블로그는 보통 일상글을 올리고 보통 이제 소통하는 용도로 쓰신다면, 포스트는 구독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를 쓰신다면 연동을 시켜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외부 채널 글은 잘 쓰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블로그만으로 벅차신 경우들도 꽤 많죠? 그래서 포스트는 구독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도 유튜브에도 구독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포스트도 구독을 해놓게 되면은 포스트에 글이 발행이 될 때 그 사람한테 도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포스트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도달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 사람이 블로그 이웃 글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절차가 좀 다르지만 포스트랑 블로그는 쓰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제 포스트를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포스트도 만들어서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사람 모양 부분에 지금 홈편집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요거 블로그 주인과 바로 대화해 보세요. 요거는 톡톡 저번에 연결한 게 있어서 요게 연결돼서 나온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요 옆에 요거는 카테고리. 그래서 내 카테고리들과 여기 여기 플러스랜다. 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눌러서 카테고리 이름과 주제 분류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 필요 없는 카테고리의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안북을 보는 거, 뭐 댓글 안북을 이런 거 보는 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북을 적은 것들이 있으면 가끔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거는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요거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안북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합법적인 홍보 활동에 쓴대잖아요. 근데 이걸 썼다가는 저품질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추천 안 드려요. 자, 요거는 이웃 목록 보는 거. 요거는 이제 통계 정보 보는 거. 네, 이런 정보들 보는 란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정보는 저번에 PC 버전에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눌러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버튼 눌러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바로 블로그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적을 때는 보통 우리가 PC를 켜가지고 글을 적기 힘드실 때 모바일로 글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가서 글을 쓰신다든지 한다면 그 실시간으로 글을 적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모바일 블로그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위쪽에는 카테고리랑 등록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제목과 그리고 내용을 적는 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차이도 많진 않아서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클릭해서 한번 제목을 적어 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 커서가 생기고 옆에 커버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똑같이 생겨요. 그럼 내가 만약 커버 이미지를 넣겠다면 여기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었고 여기서 커버 이미지를 넣겠다 하면은 여기 사진 부분을 누르면 내 앨범의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첨부를 누르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은 이동하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 추가가 있는데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누를게요. 자, 일단 대표 요거 적으실 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에서는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아앙슈라든지 감자빵이라는 게 이 메가커피의 신메뉴 디저트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먹으면서 이제 후기를 남긴 거였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요. 메가커피의 어떤 신메뉴다. 아니면 신메뉴 디저트다.
그래서 앙슈 그리고 뭐 감자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간 거죠. 뭐 후기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어쨌든 다시금 좀 강조를 하지만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1개 이상. 1개 정도는 좀 적고요. 보통 2개 정도를 혼합해서 적는다고 생각해주세요. 2개나 3개 정도를. 그렇게 생각해서 키워드를 꼭 넣으실 것.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위치 추가를 만약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얘가 위치 추가를 누르면 이 근처를 찾아줘요. 그래서 해당하는 게 있으면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장소를 직접 적어서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지죠. 연습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장소를 여기다 적어서 찾아보셔도 돼요. 이 근처니까 이렇게 쭉 뜨죠. 그럼 저는 한일컴퓨터학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전혀 컨텐츠랑은 좀 맞진 않아요. 네, 일단 우리 연습을 위해서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내용을 적는 란인데요. 본문에 샵을 이용해서 태그를 입력하면은 해시태그가 들어갑니다. 근데 샵을 본문에다 적지 않고도 해시태그 넣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시태그를 중간중간 적고자 하시는 분은 샵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본문에 말고 깔끔하게 해시태그 적는 란에다 따로 적으셔도 되더라.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글을 적으실 때는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쭉 적어도 되고, 글을 적을 때 내가 만약 어느 부분을 강조할 거면 그 부분을 꾹 누르면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 글씨 두껍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꾸미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PC 블로그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 내가 사진을 넣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 카메라 모양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넣을 사진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밑에 보시면 그룹 사진,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진이니까 사진 편집을 이렇게 누르면은 각각의 사진에 필터 효과를 주거나 자르기, 회전, 보정, 모자이크, 서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밝기나 필터 보정을 만약에 설정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필터를 쉽게 보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밑에 보면은 좀 잘라낼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럼 여기 자르기 회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끌어서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보정하겠다, 그럼 보정으로 가면은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이크랑 서명 또한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미지 서명이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있는 경우에 텍스트 서명이 있다면 텍스트 서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겨보면은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다 보정했다라고 한다면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보정된 사진이 이미지가 첨부가 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적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시니까 일단 이 정도로 생략해 놓을게요. 자, 만약에 사진이 있을 때 내가 올린 사진인데 수정을 못했어요. 여기 잘라내고 싶은데 덜 잘라냈죠. 그쵸? 그럼 얘를 따닥 누르시면은 두 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 지금 사진을 자르기를 해가지고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은 체크. 얘는 좀 밝기도 좀 보정해야겠네요. 하필 전화가 지금 오네. 자, 일단 이렇게 꾸미고 완료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이미지만 다시 수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지랑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를 옆에다 붙이겠다. 저번에 그것도 설명했었죠? 얘를 끌어다가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은 옆에 이렇게 녹색 선이 생겨요. 그때 놓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이 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내가 떼내겠다.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떼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떼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으실 때는 이 사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백을 좀 주세요. 글을 쓸 때 약간씩 여백이 있는 상태로 적는 게 글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허니, 아이스 허니, 허니 왕슈 이름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글을 쓰다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다 보면 힘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요. 이 점점점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메뉴 중에는 여기 보시면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를 눌러 말해보세요. 뜨고 이 부분을 누르면 아이스허니 왕슈의 가격은 2,400원이에요. 얼려져 있는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살짝 녹여서 더 달콤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적어도 지가 적어줘요. 속여서로 적었네? 속지 않고 녹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재밌죠? 예, 그 대신 좀 조용히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타이핑을 우리가 그 뭐죠?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쳐서 하려면 천자 적으려면 손이 아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더라. 물론 오타가 나오긴 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적을 수는 있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좀 많이 소개할 부분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아마 50분엔 못 끝내드릴 것 같고요. 1시에 끝내드릴게요. 네,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요. 사진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동영상을 누르면 내 핸드폰에 찍혀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밑에서 이제 동영상이 있는 거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나와 있는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 떠 있던 게 2분 거 뭐 이런 거 있었네요. 요거 체크해서 올리시면은 동영상 올릴 수가 있고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마 PC 버전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연습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분 영상을 가져온 거였는데요. 뭐 필터나 보정, 변형, 속도, 음량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놓고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를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 따닥 터치해서 동영상
이런 식으로 적어서 글씨 서체도 내가 원하는 서체로 고를 수가 있고요. 많진 않지만 색상이나 배경색 그리고 외곽선을 줘서 글씨가 그냥 글씨로만 적혀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외곽선을 파란색으로 하되 뭐 몇 정도로 주고 뭐 어디쯤에 배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세팅을 해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영상 이 글자에 대한 길이인데 이 길이를 당겨서 이분은 제가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다른 유튜버인데 예, 제가 다른 거 연습을 좀 시켜드리다가 퍼서 넣었던 영상인데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발을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은 이 길이도 조절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터치가 좀 잘 안 되긴 하네요, 지금.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영상을 터치해서 영상을 자르거나 나누거나 음량을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등의 어떤 간단한 영상 편집 작업이 여기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동영상을 넣을 수는 있지만 걔는 용량이 큰 영상을 넣는 대신에 일단 저런 편집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모바일 블로그는 이런 편집이 가능하더라. 편집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블로 어플이라든지 각각 어플을 좀 활용을 해봤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익숙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업상 이게 어떤 기능이고 뭐가 어떻고 이걸 다 설명하기는 지금 50분이라 시간이 좀 부족한지라 일단 그런 거 하실 수가 있다 정도 얘기하고요. 만약 완료를 누르면 영상은 최대 5분까지 1기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긴 영상은 못 올린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일단 전 취소할 거고요. 이거 올리려면 시간이 더 걸려서 일단 취소할 거고 이거 말고 GIF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방해꾼들이 많네요. 자, GIF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움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연속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의 일부가 이제 보여지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동영상이 마땅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찍은 게 있긴 했는데 여기 이제 동영상에 보면 만들기 있죠. 이런 걸 누르면은 그 동영상의 일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벚꽃이 흩날리는 거를 제가 찍었던 거예요. 구간에 어느 구간이 보이게 할지 여기서 해당 구간을 만져 놓고 누르면 이렇게 움짤이 만들어져요. 움짤이라는 건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진인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실질적인 어떤 느낌? 약간 뭐 물이 흐른다든지 뭐가 이제 어떤 뭐 반짝이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런 GIF를 만들어서 넣기도 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해야지 보이잖아요. 근데 GIF는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바로 재생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질감이나 텍스처 표시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글씨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글씨 적은 데서 소개를 하자면 글씨를 적을 때 정렬 방식이에요. 요거는 스티커. 요 밑에다가 스티커를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티커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마음에 들면 여기 터치 한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요. 스티커의 정렬 방식을 바꾸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용구인데요. 인용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설명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중간에 이제 좀 강조를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강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이, 급하다 보니까는 적용을 한다는 게 제거를 눌렀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딴 데를 그냥 누르시면요. 이렇게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요건 구분선, 얘는 장소인데 장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장소가 떠요. 만약에 제가 용현빌딩 주차장 입구를 선택해서 완료를 하면은 장소가 이렇게 지도로 표시가 돼서 들어가집니다. 근데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어떤 상호를 직접 검색해서 입력을 해서 넣었다면 그 상호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걸거나 아니면 주소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이 지도가 좀 편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링크, 파일, 글감, 템플릿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템플릿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템플릿이나 추천 템플릿 또는 내가 저장해놨던 템플릿을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는 메뉴니까 PC 버전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춤법이나 모먼트, 톡톡까지도 다 거의 같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밑에 있는 저장이랑 요 카테고리 등록까지만 좀 빨리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포스팅 하세요 라고 하면은 1시까지 포스팅하고 가신다. 완성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저 같아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글을 작성하다가 나중에 이어서 작성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저장을 눌러 두시면은 여기 저장이 돼서 여기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죠. 제가 잠깐 다 닫았다가 블로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글을 이어서 적고 싶어서 여기 글쓰기를 눌러요. 그럼 여기 저장에 37 돼 있는 요 숫자를 눌러서 아까 전에 적던 거를 눌러보면은 임시 저장 글이 이렇게 있어서 이어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내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음에 다시 이어서 적겠다 하면은 저장을 해놨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오늘 거는 아마 일상에다 올리겠죠? 그래서 일상으로 해가지고 뭐 글쓰기 공개 설정 이런 거. 태그 편집은 여기다가 태그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감자빵이라든지 와앙슈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를 적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실 텐데요. 등록까지 하면 이제 완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등록해 보시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고요. 실제로는 오늘 요걸 설명할 게 아니라 어제 그 PC 버전에서 등록해서 올리세요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걸 작성해서 올리는 게 과제긴 했었을 텐데 일단은 뭐 PC로 작성하실 분은 PC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로 작성하실 분은 그냥 모바일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되진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모바일로 이렇게 작성한 글을 단톡방에 올리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모바일로 작성이 돼서 완성이 된 글이죠. 이 글의 위쪽에 보시면 점점점 보일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URL 복사를 하시면 URL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고 카톡에 와서 저희 채팅방을 찾아요. 유튜브 치면 아마 저는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딴 방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보내기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까지 한번 뭐 가급적이면 오늘 아니면 시간이 오늘 정 안 되시면 내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 날에는 올려주신 그 포스팅을 제대로 올려졌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